반갑습니다. 새벽 3시 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잠을 못 이루고 계셨네요. 저도 작업 중에 지금 오랜만에 통화를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독일에 계신 분도 계시고 수단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밴쿠버 또 오늘 아주 짧게 요즘 저는 작업 계속 하고 있고요. 책 읽고 있고 글도 쓰고 많이 걷고 많이 먹고 그러고 지냅니다. 오늘도 아주 오랜만에 한 챕터 중에 3페이지 되는 분량의 오늘 읽었던 나누고 싶은 구절들 읽어드리고 나갈게요. 여러분들도 편히 언제든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존재가 시드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 썩는 것과 마르는 것. 아름다움이 절정을 다한 뒤에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썩기 시작한다. 그것이 꽃이든 음식이든 영혼이든 그러나 썩기 전에 스스로 물기를 줄여나가면 적어도 아름다움의 기억은 보존할 수 있다. 이처럼 건조의 방식은 죽음이 미구에 닥치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선취함으로써 영속성을 얻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마른 석류를 들여다보니 주변에 검붉은 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몇 년째 썩지 않은 석류를 보며 불멸이라는 말을 떠올리기까지 했는데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작은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아, 육체란 얼마나 덧나기 쉬운 것인가. 견고해 보이는 고요와 평화 속에는
얼마나 많은 관능의 벌레들이 오글거리고 있는가. 나는 그 순간 삶이란 완벽한 진공 포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차라리 안도했다. 그리고 내 풍장의 습관도 앞으로 몇 번이고 생명의 기습 앞에 무릎 꿇어야 하리라는 걸 예감했다. 나이 덕 사라진 손바닥, 살아있던 것이 쓰러져 갈 때는 썩어서 분해되거나 마르면서 남게 되거나 한다. 이 차이는 공교롭게도 물기 때문이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들에게는 썩어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뭉치게 하는가 하면 동시에 녹여 흩뜨려 버리기도 한다. 응집력과 용해력이라는 상반된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니 물의 작동 원리가 이처럼 역설적이다. 그런 물이 삼라만상을 이룬다. 서양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도 했다. 나이덕 시인은 생명체를 썩게 하는 물이 재빨리 빠지면 오히려 죽음을 앞당겨서 말라버린 채로 그 모양새를 유지시키는 영속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런데 불멸인 듯 보였던 이런 영속성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작은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고요와 평화 속에 관능의 벌레들이 오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릇 모든 생명이 그러하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몸 안에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우글거린다. 생체만 우글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체도 무수히 쌓였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삶이란 완벽한 진공 포장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이 차라리 우리를 안도하게 한다. 우리 생명체가 미생물들의 생체와 사체로 뒤범벅되어 있는데 진공으로 포장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오히려 와해되고 분해되는 것이 마땅하고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잘 스미고 녹아들어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앞선 생명체가 묻히고 분해되었던 토양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양분을 흡수하며 자라왔다. 나의 생명은 다른 생명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내가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 역시 다음 세대가 의존하고 섭취할
양분이 될 것이다. 슬프기도 하지만 무릎을 꿇게 하는 생명의 이치다. 체념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대해 겸허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먹으면서 살아왔기에 또한 죽음으로써 새 삶의 먹이가 된다. 나를 살고 있는 생명이 태어난 목숨일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삶 자체가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책 제목은 추수밭에서 나왔고요. 인생의 마지막 질문, 정재현 지음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재밌는 챕터 하나 더 읽어드리고, 이것은 이제 창조, 창의성에 관련된 챕터입니다. 뻔한 것을 새롭게 보는 힘. 창조적 자기 변혁의 체험은 다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카를 융.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창조성에 대해 강조하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도 창조성을 핵심으로 간주한다. 인과적 법칙에 의한 작동은 이제 기계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니 인간은 창조성에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공지능마저 창조성에 다가가고 있는 이 가공할 상황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창조성은 고유성까지 추가된 독창성이 되어가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인간에게는 더욱 벅차고 부담스러운 기준이 부과되는 분위기다. 조금이라도 달라야 하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 없는 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학계나 예술계에서 강조되는 독창성의 실체를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내용도 없고 기준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독창성은 명분일 뿐이고 약간의 변형과 조작으로 그저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강박적으로 독창성이 강조되는 분야라면 어디든지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수많은 독창성들이 식상하게 보일 정도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물음에 분석 심리학자 카를 융의 말은 참으로 깊은 통찰을 준다. 무언가 낯설고 독특한 것만을 강조하는 새로움은 우리의 삶과는 왠지 동떨어져 보이고 멀어 보인다. 결국 새롭기만 한 새로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 독창성을 명분으로 등장했던 수많은 새로움들의 운명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못해 뻔해 보이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거들떠볼 가치가 없었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만들어진 것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흔해 빠진 것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해안이 바로 독창성이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었다. 왜 그런가? 다르기만 한 다름이나 새롭기만 한 새로움은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알의 차원에서 조작해내고 변형한 것일 뿐이다. 새로운 알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발음은 이제 안 되겠네. 낡은 알이 되고 만다. 그러나 뻔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다시 검토하고 거기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안다는 게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생기는 일이다. 뻔해 보이는 것은 알이지만 거기서 새로움을 보는 것은 삶이기 때문이다. 같은 알미라도 삶은 완전히 다르게 새긴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수십 년이 지나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수십 년이 지나 읽으면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것도 알미 아니라 삶이 읽고 있기 때문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바로 그러하기에 반복되듯 굴러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창조적 변혁의 근거이며 그러한 자기 변혁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목표다. 그러니 삶을 그저 기존의 즉 고정관념에 맡겨두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왕년에 다 해봐서 아는데 라는 표현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이건 단순히 남들에게만 가하는 폭력이 아니다. 나 자신을 향한 자학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기획하고 수행해야만 자기를 변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삶이 암 너머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자기 변혁이 시작된다. 그래서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삶이 있다. 진정한 창조성은 뻔한 삶의 차원을 모름이라는 삶의 차원에 비춤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쵸. 그래서 안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끔은. 예. 얼마 전에 더 보이즈라는 미드를 봤는데요. 슈퍼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슈퍼 히어로들이 뭐 슈퍼맨 같은 캐릭터도 있고 원더우먼 같은 캐릭터도 있고 한 세븐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7명의 어벤져스 같은 뭐 영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웅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웅들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뭐 전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는 영웅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음료수 아니면 TV 광고, 화장품 뭐 모든 상품에는 그 7명의 캐릭터들의 로고가 박혀 있어요. 모든 비즈니스 또는 프로모션으로서 그 영웅들의 모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선한 이미지, 그리고 지켜줄 것 같은 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 아주 대중들은 열광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그 영웅들이 그 카메라가 꺼지면 마약을 하고 변태성을 드러내고 아주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영웅들을 케어해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뭐 기획사라기보다는 그 영웅들을 컨트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웅들을 컨트롤하는 회사에서 각 영웅들마다 너는 어디 나가서 인터뷰하지 마세요. 대본 없이는 너 머리가 좀 이게 안 돌아가는 게 티가 나니까
대중들이 실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본을 준 대로만 해라. 이런 걸 옆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고 어떤 멤버들이 있고 약간 굉장히 민낯을 드러낸 드라마 같아요. 사실 우리는 산타를 믿고 싶지만 약간 그 드라마를 보면 산타를 산산조각 내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요즘 대중들은 밈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그중에 이미지가 안 좋아진 영웅이 있었는데 밈을 만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귀여운 모습들만 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모아서 그것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뿌리면 사람들은 진지한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밈을 복사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웃음으로 휘하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대중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되게 메시지가 있고 요즘 어떤 분위기를 콕콕 찌르는 과감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쵸, 풍자의 드라마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암이 나왔잖아요. 아의 리을 미음. 이런 거예요. 이런 심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사실 화면을 켜지 않아요. 화면을 켜면 그 화면이 보여주는 것대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쏠리거든요. 근데 채팅을 끄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채팅에서 누가 암을 누르고 크크크크를 써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암의 크크크크에 함께 빠지면서 이 말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전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크크크크로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드라마가 말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그 드라마처럼 이미지를 만들겠다 싶으면 암 같은 단어를 귀엽게 몇 번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여워요, 귀여웠다 그랬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제 귀여운 이미지를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리고 누군가 이 밈을 만들어줘서 그 부분만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런 느낌으로의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획사들은 이런 것들 연구하고 캐릭터를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어떤 누군가를 요즘 표현으로 덕질을 할 때 이제 그런 지점들을 미리 체크를 하고 어느 반응에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아이돌의 친구들은 자기의 진짜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니까. 진짜 이야기를 하면 만들어진 이미지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재미남, 섹시함, 쿨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쾌함. 근데 갑자기 쟤 왜 저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동료들 또는 기획사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때로는 뜨겁게 할 수 있는 문화와 그 뜨거움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소통이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저도 참 그런 게 부족한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재밌죠? 저는 애교가 많아요. 네. 애교도 많고, 살도 많고, 근육도 많고, 머리숱은 요즘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안부 인사 겸 오늘 읽었던 그런 감정들, 어떻게 보면 제 다짐들을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대고 제가 의지하고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어떤 이런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가르치려 나눴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이니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 역시 나눠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작업하며 지내고 있다고 SNS를 너무 안 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일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SNS를 자주 했었던 것은 놀면 뭐하니 때 어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SNS를 많이 했던 거였죠. 네. 여러분 사랑 매번 24시간 느끼고 있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문득문득 느낍니다. 그 문득문득이 더 귀한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사, 좋은 가사인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테니까 좀 저다운 가사, 그리고 저다운 목소리로 행복하게, 기꺼이 외롭게 여러분과 나눌 무언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날게요, 여러분. 자, 새벽 3시 30분까지 함께 해주셔서 매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그리고 댓글을 쓰지 않으셔도, 노래로 잠깐 스친 인연이어도 늘 그 추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게요, 여러분. 뿅.